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의 연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각각의 발표가 약 30분에서 35분 사이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크로우 디도네이토 프랙티컴 컨설팅의 대표 변호사십니다. 오하이오주 대법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미국에서의 ESG 법률과 정책 그리고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프랜시스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ran DiDonato입니다. 저는 That's all my Korean. 제가 준비한 한국어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예요. I'm very honored to be with you here today. 오늘 이곳에 함께 I 할 수 am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저는 프랙티컴 컨설팅의 대표 변호사고 지속 가능성에 관련해서 약 20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ESG 현황 그리고 지속 가능성 현황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ESG 그리고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연방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 시스템, 연방 국가 시스템과 지역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이 서로 나누어져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국가 그리고 주 정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던가 법정과 관련된 권력은 국가 권력 그리고 주 권력이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은 주 정부와 그리고 연방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률과 또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미국의 뉴스들이 여러 많이 나와 있었을 텐데요. 미국에서 팬데믹 동안에 많은 운영에 좀 혼란도 있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나눠진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연방 정부는 기본적으로 틀을 설립을 합니다. 법률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사람들과 환경을 조세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기틀을 설립을 하고 주 정부에서는 조금 더 높은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큰 경제이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미국을 조금 더 압박해서 더 다른 주도 이러한 높은 규제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양극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이 이를 이끌고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많이 설립을 하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이 기업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공선을 위해서라면은 정부가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업이 주도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선거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캐리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긴급한 국가 위기다. 그래서 2021년 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약 3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그래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파리 기후 협정에 복원시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결정을 뒤집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행정명령 14008을 통해서 국내외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체 연방 정부의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한 방향성이 제시되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 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솔루션을 논의한다던가 아니면은 연방 정부 에이전시들이 함께 기후 위기를 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ESG는 미국에서 재정적인 의미 그리고 정책 그리고 평가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아니면 기후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ESG는 재정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SEC는요,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1929년에 월스트리트를 감독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14008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로 SEC는 모든 에이전시를 동원하여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다른 또 기회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린워싱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말 정도가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 SEC가 제안한 법률은 미국이 유럽과 조금 더 ESG에 관련한 규정에 일련된 방향성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프 1, 2, 3을 도입을 하여서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ESG 규제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결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코프 3번이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를 바라고 있고 이 스코프 3번은 아시다시피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규제 범위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SEC는 집행명령을 통해서 태스크포스를 설립을 하였는데 회사들의 보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베일 SA라는 유정 회사인데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회사에서는 2019년 대매 붕괴를 겪으면서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멜론 은행은 약 150만 달러 페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ESG에 관련된 투자를 위반한 경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ESG 보고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어떠한 매트릭스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방향성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광범위한 표준과 광범위한 규제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 미국,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공통의 어떤 언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또 에이전시로는
재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겠고 ESG 부분이 있겠는데요. 노동부에서 보면은 트럼프 정부 때 노동부가 ESG를 일종의 팩터로 사용을 해서 지금 아리사 펀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안전성 펀드입니다. 그래서 ESG 요소들을 돌아보고 노동자의 은퇴 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는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이러한 점을 담당하고 있고 몇 개는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지만 연방 정부가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주 정부도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함께 소통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보험정보 기구고 있는데요. 데이터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기후 때문이죠. 여러 기상이변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 관련된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도 역시 이 부분의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하고 어떠한 표준을 정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금융안전감시위원회 역시 일종의 정도를 정해서 뉴저지나 아니면 오르간, 워싱턴과 같은 주에서는 연금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사 펀드 같은 것도 있겠고 몇몇 주에서는 주 레벨에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더 전통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인데요. 단지 재정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다루고 있는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7,390억 달러를 책정하는 법이며 저는 오늘 주택이나 이런 법 같은 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ESG를 위한 날이니까요. IRA가 약 2,700억 달러를 다음 1년간 세금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도구로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단어는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보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구성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보건 시스템에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감축법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금 공제를 하는 부분인데 약 3,700억 달러입니다. 약 700억 달러를 청정 기술에 투자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함께 다른 3,700억 달러의 펀딩을 통해서 다음 10년간 청정 에너지 전환을 미국에서 촉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청정 에너지 협회에서 측정하기로는 미국의 배출을 약 2030년까지 40%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안은 정말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자금을 반출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펀딩 기반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장된 인센티브고 하나는 경쟁 펀딩입니다.
보장된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투자세, 공제, 생산이 있고 아니면은 건물에 관련된 것도 있겠고요.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면은 이제 펀딩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요구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고 다른 주나 아니면은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해야 하는 펀딩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디테일을 잠시 보자면은 주 그리고 지역 정부 측에서 진행을 하고 세액 공제를 추구를 합니다. 정부 기업과 또 비영리 기업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세액 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들여오고 하면은 정부 수준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액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페이백이나 세액 공제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비영리 단체도 이를 통해서 자금을 유통을 해서 청정 경제를 위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정부 수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수백만 달러를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은 화장실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을 바꾼다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세금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그 세액 공제를 하면서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 측면, 설계 측면에서 아니면은 건축 측면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고 다음 10년간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저도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기업 측만 아니라 정부라던가 아니면 비영리 단체 측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세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단지 태양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태양광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저장이라던가 아니면은 태양광을 위한 인프라 관련된 것입니다. 2025년까지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는 기술 중립이 될 것인데 지금은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는 원자력이나 아니면 지열 아니면 다른 대체 에너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ITC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 50% 정도까지 태양광이나 아니면 독립형 에너지 저장이나 상호 연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는 6에서 30%인데요. 각각의 규정을 충족할 시에 이런 퍼센테이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많은 자금을 넣기 때문에 녹색 전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 기준 금리를 3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임금 기준이라던가 아니면은 견습 요구 사항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계에서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견습 요구 조건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인력을 잘 구축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인재를 만들고 있는가, 이런 식의 요구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세금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에서 50%까지도 또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국내에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총액이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임금 규제라던가 아니면은 견습 요구 조건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있겠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은 더 높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TC는요 생산세액 공제인데 에너지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ITC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생산되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회계사와 아니면 재정 측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평가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볼 수 있게 됩니다. PTC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금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각각의 킬로와트 아워에 대한 공제가 첫 10년 동안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 요금은 0.3센트이고 최대는 2.6센트 per 킬로와트 아워까지 가게 됩니다. 이는 역시 임금 및 견습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ITC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PTC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세금 관련된 구조도 있는데 각각의 다른 기관들이 다른 세액 공제 시스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세금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다음 세션에서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세금 관련 법안들이 있고 그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그리고 탈탄소 관련된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TC에 관련된 것이고요. 새로운 기술 통해서 우리가 혁신을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EV 관련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목표 혹은 예측으로 설정을 했는데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모두 EV일 것이다 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이 일환으로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EV로 바꾸기 위한 여러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충전 인프라도 역시 필요하고요. EV 관련된 세금 인센티브 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업 EV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급유 인프라 관련된 세액 공제입니다. 미국에서 상업 EV는 세액 공제에 대해서 여러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소비자들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EV를 사기 위해서는 약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EV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고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여러 기관들은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4,000파운드 이상의 용량의 EV를 구입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액 공제는 2033년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어떤 세금 인센티브는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고 아니면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료 기한이 있는데 각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시작부터 2032년까지 저희가 세액 공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충전 인프라나 충전 시스템을 이행하고 이런 부분을 2032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전국적으로 EV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륜 및 3륜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는 공공도로에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관련된 인센티브와 세금 환급인데요. 몇 가지 인센티브와 환급이 있는데 약 40% 정도의 에너지가 미국에서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건물들을 바꾸고 건물들을 최신식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상업 건물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공 건물이 이 세금 공제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LED나 아니면 HDAC 아니면 온수와 관련된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 가정용 프로그램도 있고 또 1인 혹은 다인 주택에 관련된 부분에도 세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약 43억 달러가 환급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건물에 대해서는 중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세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4,000달러가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가구에서는 30%까지 세액 공제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IRA도 역시 많은 부분을 세액 공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자금 유통이 당장 힘든 경우 세금 환급을 바로 받아서 주택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지열 관련된 기술들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나 아니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세금 환급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막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분에 적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른다면은 세금 환급을 받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10년간의 프레임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유를 알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주거 대출금에 관련된 보조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약 50억 달러가 주택 및 도시 개발부 허드라고 부르죠.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나 물 효율 개선 아니면은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한 4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 그리고 훈련과 관련된 비용도 저희가 그랜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탄소 건물 관련된 원자재를 개발하는데 약 2억 5천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으로는 2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배관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관공을 훈련을 시켜서 이런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 펀딩 기회도 있는데요. 여러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에이전시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억 달러 환경 관련된 펀딩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공동체 주도의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약 50억 달러 관련해서 근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도 투자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이런 인프라 배리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동체를 지나가는 다양한 예를 들어 특히 저소득 공동체를 지나가는 여러 고속도로나 아니면 도로 인프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이라던가 아니면 소음 공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겪고 있는 공동체들을 돕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50억이 대기 오염 관련된 부분 지원하기 위해 나와 있고 약 4,700억 달러가 4억 7천억 달러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10억 달러가 빌딩 코드 관련된 보조금에 나와 있고 클리브랜드 주에서는 디파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지역 부분에서 예전에 구시 코드가 있고 또 최신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코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를 업데이트 할 건지 어떻게 실제 적용을 할 것인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약 64억 달러를 산림 보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산림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보건하는 부분이고요. 270억 달러를 국가 및 지역 은행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색 은행이 워싱턴 DC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또 대기 오염을 감축하기 위해 이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 및 소외 커뮤니티를 위한 자금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DOE 에너지 부서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20억 달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도 약 2,500달러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를 바꾸고 또 최신으로 교체하기 위한 활용 자금인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조금 더 큰 자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솔린드라라는 회사인데 태양광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4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자가 되었는데 바로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회사에 의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DOE 하에서 여러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G를 선도하고 있는 여러 주들도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하에서 페리스 코드를 요구하기도 했고 여러 백래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와 도시 수준에서 이런 백래시가 나왔었는데요. 뉴욕시티의 시장인 블룸버그는 미국의 일정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정책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지역 그리고 주정부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주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ESG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선도를 하고 있는 주 4개를 여기서 꼽아서 적어 두었는데요. 이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4개의 주가 모두 민주당 쪽의 주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공화당 주에서도 또 여러 ESG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ESG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면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국가 전략으로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ESG에서 리더가 돼야 한다. 또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후 행동에 대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큰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리다 주의 정치인이 지금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ESG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 ESG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일종의 반 ESG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는 ESG에 관련된 어느 프로그램도 진행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약 18개 주, 공화당 주에서는 지금 ESG에 관련된 이러한 논란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조금 실망적인 부분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회적 정책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윈윈 전략이 있는데 왜 이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저는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권위주의의 부상 역시 ESG의 도전 과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공평이 심화되고 있고 1929년 월스트리트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최대의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매일매일 다른 주에서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난주 대법원에서 발표하기로 이제 공화당 관련된 어떠한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뿐만 아니라 또 총기 사건에 관련된 시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 측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지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불공평, 불공정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부족, 또 역량의 부족도 역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IRA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펀딩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훈련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내년에 미국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2024년까지 백악관이 또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양극화된 상태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미국의 여러 부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이 이 분야에서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저는 냉소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습니다. IRA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법안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0년대에 했던 투자 이후로 최대의 자금이 동되는 법안입니다. I do think we do have, even though you have a lot of folks speaking out against the 많은 분들이 ESG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미국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8개의 기후 사건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은 약 1,780억 달러가 기후 재난에 소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론 영향을 미치고요. 심리학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리더십과도 압박이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어떤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표준을 원한다는 것이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일정한 규정과 표준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빈틈없이 1년 내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pushing the United States forward where we can't do it ourselves. And then the increased risk and awareness, that's what I 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기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한 주에도 약 17도씩 차이가 나는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는 우비를 입어야 되고 하루는 또 자켓을 입을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온도가 하루하루 걸쳐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중 중에 야구 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에는 야구에서는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된 스캔들이 있고 나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야구 스캔들을 보면은 약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홈런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후 변화라는 하나의 작은 스캔들이 모든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전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진 않았나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의 사업가 니얼 피츠제랄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기 위함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Ms. Francis. 네, 프란시스 디도네이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초당적인 이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16년부터 15년인가요? 16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쪽인 원희룡 지사께서 그런 제주도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다른 한국 지역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